사조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님의 질문이 우리들이 자평진전을 공부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시청자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상기명조는 자월의 칠살격인데, 그렇죠. 정화일간의 자월이면 칠살격이죠. 상관 제살로, 상관인, 이게 오타가 났죠. 선생님이 이게 무술인데 목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술년이야 맞습니다. 상관으로 칠살을 제살을 하죠. 상관 제살로 성격하는데 칠살격이니까 칠살은 일간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요소니까 칠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간으로 대사를 하든지 일간의 경우는 상간 합사를 하죠. 또 양일간인 경우에 겁재인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 칠살격이 성격이 되죠. 그래서요, 이 상관으로 제사를 하죠. 상관 대살로. 그래서 성격을 하는데 인수가 극하여 합격이 되지만 인성이 이 상관으로 칠사를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목이 무토를 극해서 이 상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합격이 되었죠. 네, 합격이 됐는데 다시 재성이 간목을 극해서 재극인을 해서 갑으로 하여금 무토를 극할 수 없게 해서 무토가 상관이 제사를 할 수 있게 다시 구웅을 하게 한 거죠. 결국은 재성이 재극인을 함으로써 구웅을 한다. 이렇게 소생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폐중유성의 그 예로서 이 사주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시청자께서는 인왕살경한데 이게 인왕이 아니라 신왕이겠죠. 시청자님께서 오타가 이 내용은 시청자님이 그 질문을 한 그대로를 소생이 복사해가 카피해가지고 가져온 것이거든요. 인왕이 아니라 신왕이겠죠. 일간이 왕하다는 얘기죠. 미토에 통근을 했고 술토에도 통근을 하고 연에 있는 술토에도 통근을 하고 간목에 생까지 받들어서 신왕한 거에 비해서 칠살은 가볍다는 얘기죠. 칠살은 여기 술토, 미토 지지를 보면요. 칠살 입장에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술토, 미토, 술토 자신을 극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요. 모토로버터도 극을 받죠. 그래서 칠살이 매우 약하다는 얘기죠. 일간은 왕하고 칠살은 약한데 상관이 사주 8글자 중에 4글자는 되죠. 모토, 술토, 미토, 술토 이렇게. 그래서 제살이 태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모토가 기신이기 때문에 칠살을 하염없이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모토가 이 상관이 기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으로 상관을 극함으로써 상관이 이 칠사를 극하지 못하게 구웅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구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웅의 신이 이제 간목이 되는 거죠. 근데 경금이 간목을 극해서 이게 제극이 돼서 이게 상신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격이 돼서 성중유패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소생은 이걸 재성이 구웅한다고 봐서 폐중유성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께서는 인수로 구웅을 해서 구웅을 하는데 구웅의 신인 인성이 제극인을 받아서 상신, 즉 구웅의 신이 제기능을 못해서
성중유패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자평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리가 숨겨져 있어서 한번 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자 합니다. 예, 시청자님의 의견은요. 이게 이제 인왕살경한데 그랬는데 인왕이 아니라 신왕이겠죠. 문맥으로 봐서요. 일간은 왕한데 일간이 여기에도 통곤을 하고 술퇴에도 통곤을 하고 연에 있는 술퇴에도 통곤을 한 데다 대고 인성의 생까지 갖고 있죠. 반면에 칠살은 매우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관은 무지막 지역에 8글자 중에 4글자나 다 칠살이라는 얘기죠. 아니, 상관이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예. 제살태가하다. 이게 이 문맥으로 봐서 인왕살경이 아니라 신왕살경한데 제살태가하니 이렇게 읽어야 맞겠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신왕이라고 할 것이냐, 신광이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령을 얻어야 신왕이라고 했죠. 원령을 얻지 못하면 왕하다고를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심유춘 선생은 신왕이든 신광이든 그걸 용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설하고 선생은 원령을 얻지 못했으니까 신왕하다고는 못하고 이게 무리의 도움을 얻은 거죠. 통곤을 했고 또 통곤을 했고 또 인성의 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신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에는 신왕살경이 아니라 신강살경 이렇게 표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왕하다고 하든 신강하다고 하든 이 논리를 풀어나가는 논리 전개가 중요한 것이지 일간이 신왕하냐 신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논리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신왕과 신강 지난 영상에서 이 왕세를 강약의 개념에 준해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왕상 휴수에 대응해서 왕상은 왕하다고 보고 휴수는 쇠하다고 보고 이런 경우 왕상한 경우를 진기라고 그러고 휴수한 경우를 퇴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게 논점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인수로 구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이 구응의 신은 상신입니다. 평균적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성격이 됐다가 파격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신을 차고 있어서 그렇다. 반면에요. 합격이 됐다가 성격이 되는 경우는 구ung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합격에서 성격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요. 구ung의 신이 상신이에요. 구ung의 신이. 이게 성격이 됐는데 이 기신이 있으면 합격이 되는 것이고 합격이 됐는데 이 구ung의 신, 상신이 있으면 다시 합격에서 성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인수로 구응한다고 했으니까요. 인수가 상신이라는 거 보신 거죠. 인수가. 왜 인수를 상신이라고 봤느냐, 우리 선생님은. 이게 제살태가가, 이게 토의 세력이 8글자 중에 4글자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신이라는 거죠. 이 무토가 기신이니까 기신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인성이죠. 갑이 상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로 갑, 인수로 어, 인수가 상신이 돼서 구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신이 돼가지고 합격으로 본 거죠. 합격이 됐다가 얘 때문에 상신 때문에 인수 때문에 극을 해서 성격으로 됐다는 얘기죠.
성격이 됐는데 다시 재극인을 받아가지고 간목이 경금한테 극을 당해가지고 상신이 망가진 경우죠. 그래서 재극인으로 합격돼서 여기 성격 됐다가 이 재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합격이 된 거 아닙니까? 성중유패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소생은 이 무토 때문에 칠살은 관리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칠살은 위험한 인자죠. 일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간으로 대사를 하든 음일간인 경우는 상간으로 합사를 하죠. 양일간인 경우는 양인으로 합사를 하죠. 이렇게 칠살은 관리 통제를 해줘야 성격이 되죠. 그래서 칠살이기 때문에 상관으로 대사를 해서 성격인데 이 무토가 칠살을 상관을 극해 이 간목이 상관을 극해서 이 인성이 무토를 인성으로 극해서 상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기신으로 본 거죠. 기신인데 개성이 기신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소생은 이 재성을 상신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관련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격이 무토 때문에 제살에서 성격이 됐는데 인성이 상관을 극해서 인성 때문에 다시 성중유패가 되고 다시 재성 때문에 폐중유성이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신이 무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소생은 재성으로 구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인성으로 구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신 거죠. 예, 그랬어요. 구응의 신이 상신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기신이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칠살이 매우 약하죠. 약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상관 세력이 8글자 중에 4글자나 되죠. 거기다 대고 이렇게 간목 인성이 또 기운을 설계해 갔죠. 이 칠살 자수 입장에서는 이 상관 세력으로부터 극을 받고 또 인성으로 설기까지 당해서 극설 교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살이 원령을 차지했는데 약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상관이 너무나 세죠. 상관이 귀신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극이 너무 강하니까요. 무토가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간목도 귀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토가 극을 한다, 극을 하고 간목이 자수의 기운을 설계해 가기 때문에 극설교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 무토도 간목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입니다. 그래서요 상신은 이 경금으로 보는 거죠. 그게 귀신을 극하죠. 귀신을 극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귀신을 합으로써 합거하는 거죠. 합제하는 거죠. 그리고요, 합제하는 것이 상신이고, 귀신을 제화하는 것도 상신이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경금이요. 경금이 이 귀신인 간목을 극하죠. 이건 제하는 거죠. 극제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상관이 매우 매우 왕한데, 상관이 매우 매우 왕한데, 재성인 경금으로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그것이 화예요. 귀신을 화시키는 거죠. 설하는 거죠. 설하는 거. 부드럽게 하는 거죠. 즉 귀신인 이 토의 기운을 금이 빼오는 거죠. 설기를 함으로써 토의 이 무토의 기운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 경금이 두 개 이중 기능을 하는 거죠. 극설 교가에서 설을 하지 못하게 제극인을 하나 하고요. 또 상관 세력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강한데 상관의 기운을 설계함으로써 상관을 약화시키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
이 재성이 칠사를 재생사를 해줘요. 약화된 약한 그 칠사를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금이 상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애들을 얘를 약화시키고요. 얘는 제거시키고요. 약화된 칠사를 생까지 해주죠. 금생수로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생은 이 경금을 칠살로, 경금을 상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생은 재성이 구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예, 병진전의 내용을 보면요. 월령이 이미 용신인경, 월령에서 용신을 얻죠. 격국용신이죠. 칠살격이죠. 용신, 격이 월에서 정해지면 별도의 위치에서 반드시 상신이 있다는 거죠. 이 8글자 내에 월에서 격국용신, 격이 정해지면은 이 다른 데서 천간이든 지지든 별도로 월령 이해의 격국용신 이해의 글자에 상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신은 원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운에 있는 게 아니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격공용신을 보필하는 것이 상신이다. 격공용신, 즉 격을 보필한다는 얘기죠. 예컨대 정관격이 제의 생을 받거나 정관격이에요. 제로부터 재생관을 받으면은 이때 정관격은 격공용신이고 재성이 여기 상신이라고 했죠. 또요, 제격이 정관을 생하는 경우는 제격이 재성이 격공용신이고 정관이 상신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죠. 칠살격이 식신상관의 통제를 받는 경우는 칠살이 격공용신이고 식상이 상신이라는 거죠. 칠살격이 식상의 통제를 받는 경우, 식신제살, 상관제살 하는 경우는 칠살이 격공용신이고 식상이 상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토가 상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러나 이것은 변치 않는 그 법이지만, 그러나 통변의 묘는 없다. 너무 고지식하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칠살격이기 때문에 이 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이 무토가 상신이라고 보면은 이게 통변하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통변은 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즉 상신이 뭐냐? 여기서 그랬죠. 부흥의 신이 상신이고 나의 격국용신을 보필하는 게 상신이라고 했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전체의 사주 국, 원국이죠. 전체의 사주 원국의 격이 이 한 글자에 의지해서 성격되게 하는 것이 모두 상신이다. 전체의 국이 어떤 한 글자에 의지해서 격이 성격되게 하는 것이 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신을 우리 선생님처럼 인수로 보면은 이게 갑이 상신이면은 기신이 얘뿐만이라는 거죠. 얘로부터 얻어 터져가지고 그걸 받아서 약화됐다. 그런데 이게 인목도 기운을 설계해 가는 거죠. 칠살 입장에서는 극을 받고 설도 되고, 극설교가를 칠살 입장에서는 상관으로부터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인성으로부터 설까지 당해요. 아주 약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양자를 다 봐야 되죠. 두 개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상신이죠. 인성을 극함으로써 제극인 해서 칠살의 기운을 설하지 빼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상관의 기운이 너무나 인성이 기운을 빼가지 못하도록 제극인을 하고요. 이 재성은 상관의 기운이 너무나 막강한데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상관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약한 이 칠사를 생해주죠. 금생수하죠. 세 가지 역할을 해주는 측면에서 이게 바로 이 전체의 국이 이 한 글자에 의지해서 성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은 지금 기신을 무토, 극설교가 그게 너무 세다. 그래서 이 간목으로서 그걸 못하게끔 하는데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합격인데 갑 때문에 다시 성격이 됐어요. 성격이 됐는데 경금으로부터 제극인을 받아서 다시 성격이 다시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성중유패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칠살이 너무 약해서 그런 문제죠. 약한 원인이 극설교과를 동시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체의 구국을 이 한 글자에 의지해서 성격이 되게끔 하는 것은 경금 재성이다.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재극인을 해서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 못하게 하고 또 너무나 막강한 상관을 설계해서 얘를 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칠살을 생해주기까지 이 재성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재로서 구응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게요. 평진전 원문의 내용인데요. 평진전 원문 내용도 소생처럼 보고 있습니다. 칠살이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칠살격이. 칠살격이 재성을 사용하면은 이 편당돼 가지고 재생살이 돼서 대부분 파격이 돼요. 그래서 재성 때문에 칠살이 무리를 이루어서 본래는 좋은 바가 아니다. 칠살격이 재를 사용하면 대부분 파격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식상이 이게 제압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상이 어, 칠사를 통제해야 되는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인성으로부터 제압을 당해가지고 얘가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됐다 이거죠. 그럴 때는 재성을 써가지고 재극인을 해서 얘들이 식상을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식상이 제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예, 칠살기억이지만 재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식상이 제압일등에서 피제대학에서 칠사를 제복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인성을 제거해서 식상을 남긴다. 그럼으로써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주승상의 사주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무토가 갑에 의해서 재를 통제를 제압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토가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시에서 경금 재가 떠가지고 여기 식상을 청하게 만들었다. 즉 식상이 자기 역할을 제 기능을 식상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느냐. 이 감목 때문에 못했는데 이 재성이 재극인을 해줘서 얘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재성은 기운이 약한 칠사를 생해준다. 예, 아까 금생수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재성은 칠살도 생하고 제사를 함으로써 이게 제사를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토가 하는 거죠. 상관이. 예. 그래서요, 그 쓰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얻었다. 그래서 더욱 귀격이 됐다. 지금 논리가 소생이 설명한 거와 똑같죠. 지금 여기 제사를 한다. 이게 경금이 제사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 무토가 제사를 하게끔.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얘도 기신의 성격이 있으니까 기운을
금으로써 이 상관의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도 약화시켜서 제사를 하고, 또 이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 못하게 제극인을 하고, 또 약화된 재성을 재생사를 해줘서 세 가지 역할을 해서 성격이 되는 거죠. 이건 소생의 설명한 논리와 여기 식상을 청하게 했다. 식상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이 인성을 그 제극인을 함으로써 제사를 하게 하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는 하지 못하도록 토의 기운을 설기를 시키는 거죠. 기운을 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칠사를 재생사를 해주고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이렇게 봐야만 이 상신의 사주 전체의 이 격을 한 글자에 의지해서 성격시키는 것이 상신이다. 그래서 간목보다는, 여기 인성보다는 경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처럼 이 무토 때문에 그 칠살격이니까 1차적으로 성격인데, 인성 때문에 파격이 성중 유패가 됐죠. 다시 재극인을 해서 폐중 유성이 된 경우죠. 최종적으로는 이 재성이 구음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자평진전 원문 내용과도 소생이 설명드린 것. 소생의 논리가 더 정치하죠. 자평진전 내용보다. 예, 그 다음에 문제가요. 예, 인수로 구음하는데 이게 재극인으로 합격이 됐다. 지금 여기서도 자평진전 원문에서도 제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사를 이게 모토가 제사를 하게끔 이게 경금의 간목을 재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극인을 하니까 제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청가는 동하고 지지는 정합니다. 미토가, 이게 술토가 다수를 극하지 못해요. 지지에서는 생각자를 못합니다. 현관만이 하죠. 현관만. 왜 청가는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고 했죠. 이 논리는 누누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토국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지지에서. 그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니에요. 평진전은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죠. 그랬어요. 여기 제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경금이 간목을 극해가지고 인성을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제살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재극인을 한다는 게 그 전제로 이게 표현이 돼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근데 과연 재극인이 이게 가능한가? 이 사주를 보면요. 이 사주는 정관격인데요. 대부분 신금의 중기인 임수가 투관돼서 이걸 인수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자평진전 원문에는요, 이 무토의 생을 받아서요, 이렇게 본기가 생을 받으면은 중기가 투관해봐야 여전히 이 본기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이라고 자평진전 원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격인데, 이 경우는 정관격인데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재극인이 안 일어나는 경우, 이 무토로서 인성을 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일간보도 이게 정관이라든지 재성, 이게 정관이 월령을 얻어가서 강하죠. 그리고 재성도 보면은 장생을 얻고요, 록을 얻어가지고 정관격인데 정관도 강한 데다 대고 재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토국수를 받아서 재극인을 받아서 인성이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무토가 이 자기를 극하는 이 정관을 뛰어넘어가지고 토국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귀격이 된 거죠. 그래서 토국수를 할 수가 없어서 인성을 일간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격이 된 거거든요. 재성과 인성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정관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귀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극인이 재성 입장에서는 자기를 극하는 정관이거든요.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정관이에요. 정관을 뛰어넘어서 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요. 경금이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정관이에요. 정관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극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토국수는 못 온다고 그러고 정관을 뛰어넘어서 극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경금 입장에서도 정화가 정관인데 어떻게 해서 정관을 뛰어넘어서 극할 수 있느냐. 이게 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경금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평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다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식간론에 나오는 적편수 내용인데요. 경금은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강력하기로 아주 최강이다. 그래서 경금이 수를 얻으면, 즉 임수를 얻으면은 임수가 경금의 숙살 기운을 인출해가지고 유통을 시키고서 임수가 청해지는 거죠. 임수도 그렇고 이게 경금이 청해지는 거죠. 경금이 화를 얻으면 이때 화가 정화예요. 정화를 얻으면 날카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즉 경금이 정화를 보면은요 예리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져서 얘를 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토는 을목 무서워서 정관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득화이해라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은 습토를 보면 기토죠. 기토를 보면은 기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으나 무토는 경금을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간론 때문에 이 득화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금이 정화를 보면은 날카로워진다. 그래서 이걸 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을목 자기의 정관 무서워서 토국수를 못 오는데 여기는 금극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제극인 가능하고 여기는 제극인이 불가능해요. 똑같이 제극인인데 이거는 이 식간론, 이 특화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평진전 원문에서는 이렇게만 써놨어요. 여기 제살이 가능하다는 그랬죠. 제살이. 여기서 이제 피제가 돼서 식상이 간목으로부터 이게 피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이 제사를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성으로서 인성을 제거해서 제거기는 했다는 얘기죠. 제거기를 해서 식상을 남겨서 귀격이 됐다. 제거기는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재로서 인성을 제거했다는 게 어떻게 정관을 뛰어넘어서 제거기인이 가능한가? 여기서는 정관격에서 얘기한 이게 설상공의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입니다. 여기서는 제거기를 못 오는데 여기서는 제거기를 해요. 그것은 이 특화 이해 때문에 경금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 때문에. 이렇게 자평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꼼꼼히 읽어야 이게 이런 표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재로서 인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게 정관격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 제거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성을 일간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극인으로 바뀌어 이 제극인도 주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소생이 식살격인데 상관 제살로 성격이 되는데 얘 때문에 자평진정 원문에서도 얘기했죠. 이게 제압이 당해서 피제를 당해서 제사를 못 오게 돼서 합격이 됐다. 그 내용이 있죠. 그런데 제극인을 해서 경금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은 득화 이에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극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수가 그걸 해서 합격됐는데 재성이 궁을 하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얘도 문제가 있고 얘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제사를 태과해서 그거는 설기시켜서 상관을 순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국인을 위해서 칠살이 설기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또 칠살을 생해줌으로써 세 가지 역할을 해서 성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궁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즉 칠살에 그 제, 제사를 하니까 성격 다시 간목 인성 때문에 파격 성중유패죠. 재성 때문에 폐중유성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상신의 주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죠. 이렇게 원문을 읽으면은 좋은 점이 여기에 있죠. 예, 전체의 격이 사주 전체가 한 글자에 의지해서 한 글자 때문에 성격을 되게 하는 것이 모두 상신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갑이 상신이 아니라 경금이 상신입니다. 네, 이렇게 봐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평진전 원문에도 그렇게 소생의 논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서주가 굉장히 논점이 많이 있죠. 소생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과 같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생도 초창기에는 이런 생각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을수록 성경육패보다는 폐중유성이 많다. 부흥의 신이 이 인성이 아니라 이 재성이다. 그렇게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